네, 반갑습니다. 6월 1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감 시황은 별로 전달해 드릴 게 없어요. 워낙 장이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시장 그대로, 그 느낌 그대로 그냥 살려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장중에도 장이 계속 강세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뭐 그 흐름이 계속 연결이 됐고 추가 상승이 더 만들어졌다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일단 상승 쪽으로 완전히 불이 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좋아질 거야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기대감들이 많이 작용했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악재가 어디론가 사라진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해드릴 거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전통적으로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매수를 해준다라면 이 부분은요 증시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자금 집행의 특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외국인 기관들의 매매 동향들 살펴보시면서 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들 매수 쪽에서 지금 1위가 인버스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왜 개인들은 인버스를 이렇게 사는 것일까? 또 거기에다가요 인버스가 또 곱하기 2예요. 그러니까 2배로 먹을 수 있는 부분인데 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이 올라가고 있으면 인버스는 계속 손실이 나고 있을 텐데 도대체 왜 계속 사는 거지? 이런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를 좀 보고 가야 되겠죠. 네, 오늘 차트 보시면은요 종합주가지수가 2065포인트입니다. 1.75%포인트 상승했어요. 뭐 일단 오늘 고점이 종가네요. 네. 야, 이런 거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강하게 상승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보통 이제 대형주 쪽 움직임들이 강하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오늘 삼성전자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뭐 현대차, 그 다음에 이제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상승을 좀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 들어간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형주들이 그동안 잘 올라가지 못했었던 이유, 외국인들이 매수를 들어오지 못했었던 그것과 연결되는데 대형주가 올라가지 못했었던 이유와 외국인들이 진입을 하지 못했었던, 매수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은 어째서였냐면 잘 아시다시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뭐 기업들 실적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성장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앞으로 상승이 계속 나타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침체 국면을 가지고 갔었던 건데 이게 이제 서서히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매수해야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테고요. 대형주 쪽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많이 밑바닥에 깔려 있거든요.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동안 증시가 올라오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낙폭을 좀 회복하는 수준이었던 부분이 좀 있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시총 상위권, 즉 대형주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시면은 뭐 현대차도 그렇잖아요. 주가가 회복을 하긴 했지만 많이 회복한 건 아니죠. 정상적인 어떤 그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것들은 많이 올랐는데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지금 이런 대형주들 또 시총 상위권 종목들 또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지난주였던가요? 네, 제가 이제 월급을 받아가지고 주식을 매수한 것도 경기 민감주 쪽, 자동차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라고 말씀 좀 드렸던 게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제 이 종목군들이 이제 순환매가 들어가게 되면 상승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 이 종목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올라간다, 지금 꼭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경기의 어떤 순환,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앞으로 뭐 경기가 좋아질 것이 나빠질 것인지 그런 정도의 생각들만 조금 하신다라면 이런 종목군들이 매력적이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들어요. 다만 단기적인 부분보다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뭐 어쨌건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종합주가지수 상황을 보시면요, 오늘 분봉을 보시면 그냥 거침없어요. 그냥 쭉 달립니다. 쭉 달리는데 보통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쭉 달릴 때는요,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을 때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되거든요. 오늘 거래량 같은 부분들은 조금 월요일답게 줄어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지난주 평균보다는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약간 불안했었던 모습들,
미중 간의 어떤 갈등 그 부분이 나타날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쾅 하고 그게 그 부분이 사라져버리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난 모습이고요. 시장이 조금 활기를 띠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가질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무지하게 올랐습니다. 3%가 올랐어요. 이거 뭐 대박 아닙니까? 그죠? 지금 또다시 연중 신고가죠. 735포인트. 조정이 나올 것 같다. 주식을 팔아야 한다. 현금을 확보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굉장히 지난주에 많았었는데요.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시장이라는 것은요. 이 조정이라는 부분이 확실시 돼서 그 추세의 방향성이 흐름의 방향성이 그렇게 정결이 됐을 때 하방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냥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오르락 내리락 사실 뭐 부부도 살다 보면은 계속 티격태격하고 그러잖아요. 뭐 싸우고 뭐 죽인다 못 산다 그러다가도 또 다시 돌아서면 헤헤 히히 안 그러신 분들 물론 계시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는 부분들인데 잘 가고 있는데 이 버스가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 있는데 이것을 중간에서 나는 뭐 여수로 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중간에 내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부산까지 가야지 일단은 탔는데요. 그쵸? 그래서 가고 있는 동안에는 그 방향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속 가시면 되는 거죠. 코스닥 분봉 상황 보시면요. 무지막지합니다. 그냥 계속 올랐습니다. 마찬가지 이거냐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수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과정 속에서 오늘 상승의 주역은 역시 외국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외국인들 수급 동향 아침에도 설명 좀 드렸지만은 10시 넘어서면서부터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고요. 이 가파른 기울기가요. 오후 들어서면서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이, 더 위로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 금융투자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지금 기관적 매수도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얘네들 것도 잠깐 보시면요. 금융투자 쪽도 오후 들어서면서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야. 그러면서 매수를 확장시키는 모습이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외국인과 흐름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죠. 지금은 투신 쪽 매수도요. 투신 쪽 매수도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투신 쪽 매수도 들어와 있고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투신 쪽은 뭐예요? 개인들 자금을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다 이제 보험까지도 같이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면은요. 지금 시장에서는요. 수급적인 부분들이 전부 다 긍정적인 방향을 보고 있다.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있다가 어떤 종목 매매했는지 살펴보면 더 잘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시장 상승 쪽의 베팅을 강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지금 다 쏟아내버렸어요. 아침에 약간 순매수로 올려놓은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지금 다 쏟아내버렸는데 개인들은 차익 매도인지 아니면 손절 매도인지 뭐 일단 장이 올라갔으니까 손절 매도까지는 아니겠죠. 근데 아마도 이제 차익 매도에 대한 포인트가 조금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좀 챙겨 먹고 들어오면 또 다시 사야지 이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약간은 좀 착각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장이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갈 거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메이저급 수급들이 전부 다 상승 쪽에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쉬운 포인트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우리 매매 확정된 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보시면 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요. 선물 인버스를 엄청나게 매수했어요. 오늘 매수 1위가 선물 인버스 그것도 곱하기 2예요. 지금 포지션 보시면 엄청나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다가 뭐 코스닥 150 선물,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것도 인버스죠. 지금 코스닥 150 인버스에다가 코덱스 200 인버스까지 같이 다 인버스가 1, 2등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사들인 거예요. 도대체 왜 샀을까? 이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평균가를 분석하라. 평균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레버리지 분석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251340이죠. 코스닥 선물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를 했어요. 이게 6,400원에 매수했으니까 또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5월달로 넘어가 볼게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요. 이게 달라지죠. 평균 단가가 6,700원입니다. 더 위로 올라가죠. 그럼 이게 뭐가 될까요? 아, 내려갈 때마다 계속 사고 있구나.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물타기란 말이에요. 손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물타기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코덱스 인버스
코스닥 150으로 봐서 그렇죠. 이게 선물 인버스를 보게 되면은요, 코덱스 200으로 보게 되면, 코스피 쪽으로 보게 되면 이게 계속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 평균 단가 분석은 더 심각합니다. 요거 볼게요. 252670번인데요. 요거 보시면은요, 평균 단가가 6,400원이에요. 여기 위쪽. 네. 그리고 최근에 계속 사니까 평단가 내려갔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위쪽에 있겠죠. 요거 후반부 거를 조금 더 낮춰볼게요. 한 5월 18일까지. 네. 이렇게 되면, 네. 여기는 지금 매도를 한 상황이 됐지만 평균 매도가가 6,700원. 네. 뭐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상황 자체가요, 분위기는 이렇게 잡혀놓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인버스 쪽에 조정이 들어올 거야, 그러면서 이제 레버리지라든지 또는 삼성전자 또는 뭐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다 팔았잖아요. 다 팔면서 뭘 하고 있냐면,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지금 다 팔면서 뭘 하고 있냐면, 인버스를 사고 있다는 얘기죠.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이 자금이 절로 갔다라고 보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파는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차익 실현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는 사람들은 조정이 나올 것이라고 베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기가 조금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이유는요, 외국인들이 지금 매매한 동향을 살펴보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매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네, 삼성 우선주.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을 매수 좀 많이 했고요. 하이닉스, 시총 상위권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기아차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레버리지가 있어요. 레버리지 사고 있다. 레버리지를 사고 있다는 것은 뭘까요? 네, 상승 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뭐 비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 그 매매 동향이요, 대형주에 쏠려 있고, 대형주에 쏠려 있으면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자기들도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레버리지 쪽도 같이 투자가 들어가자라고 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을 버텨주는 지금의 역할은 기관이 일단 가장 큰 포인트인데요. 레버리지 쪽에 완전히 쏠려 있어요. 삼성전자,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 하이닉스 완전 쏠려 있거든요. 현대차, 네이버 이렇게. 네, 시총 상위권 쭈루룩 다 딸려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베팅이 아마도 금융투자였을 것이다. 뭐 이건 안 봐도 비디오겠죠? 네. 왜냐면 금융투자는 약간 단기성으로 수익을 내야 되겠다 생각했을 테니까 레버리지하고 삼성전자하고 막 갖다 퍼부었을 거란 말이에요. 코덱스 200도 들어갔을 거고요. 네. 이 부분 보시면 지금 금융투자가 앞으로 시장의 상승에 얼마나 많은 그런 베팅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신다. 이 말씀이죠. 여기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요, 대형주를 그냥 다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더 이상 밀리지 않게 하겠다, 이런 느낌인 거죠.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밀리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매수에다가 매수를 더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매수하는 포인트 보게 되면요, 경기 민감주, 회복주, 경기 부양에 따른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다 매수가 들어갔어요. 그것도 시총 상위권 쪽으로.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되는 거죠. 뭐 투신 같은 경우는 약간 변화는 좀 있겠습니다만, 여기는 레버리지를 팔고 코스닥 150을 사고 막 이렇게 변화는 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각자 성격에 맞춰서 조금 다른 부분들이긴 한데요. 그래서 금융투자하고 연기금 같은 경우만 보게 되시면 시장 상승 쪽에 완벽하게 베팅하고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들 역시도 대형주와 시장 상승 쪽에 베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더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수급이 바뀌어서 떨어지게 된다면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요, 여러분들 그냥 시장을 즐기셔도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내려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승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등락일 뿐이다, 이 얘기죠. 시장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어요. 내일 만약에 음봉이 떨어졌다, 마이너스가 나왔다 하더라도 시장의 방향은 여전히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왜 우리가 물러나야 되지? 이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포트폴리오 많이 올라오셨을 거예요. 6월에 첫 출발, 굉장히 상큼하게 출발하셔서 기분 좋으실 텐데요. 그 기분 좋은 거 6월 마무리까지도 쭉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감 시황 여기서 마칠게요. 뭐 시장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침 시황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